오늘은 소상공인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2026년 정부 예산 확정, 소상공인 정책자금 핵심 정리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확정된 이번 정부 예산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들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경영 안정 바우처부터 폐업 재기 지원, 지역 상품권 확대까지 여러분의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며 이 영상을 주변의 소상공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럼 2026년 정부 예산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는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정책자금이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약 230만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입니다. 총 5,79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각 사업체에 경영 안정 바우처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바우처는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등 다양한 경영 필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이 바우처를 받으면 한 달 전기요금이나 수도 요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경우 인터넷 통신비나 화재 보험료를 이 바우처로 결제하여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장 현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사업을 폐업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폐업 시 발생하는 점포 철거 비용 지원금이 기존 최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폐업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넘게 운영했던 철물점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기존에는 400만 원까지 지원받았다면 이제는 600만 원까지 지원받아 철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점포 철거 비용이 500만 원이 발생했다면 이제는 전액을 지원받아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재취업이나 새로운 창업을 위한 전직 및 재취업 연계 수당도 새롭게 신설되어 폐업 이후의 삶도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새출발기금 역시 확대됩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인데 교육이나 재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채무 원금 감면 폭을 더욱 늘려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실히 사업을 운영하다가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고 직업교육을 이수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다면 더 큰 폭의 원금 감면 혜택을 받아 경제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가 확대되고 국비 보조율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이 4조 5천억 원 규모로 발행됩니다. 모바일 결제에 익숙한 젊은 고객층의 전통시장 유입을 늘리고 나아가서는 시장 전체의 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경영 안정 바우처와 폐업 재기 지원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영 안정 바우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230만 개사를 대상으로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총 예산 규모는 5,790억 원입니다. 바우처는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뿐만 아니라 임차료, 노무비 최저임금 부담 완화 목적, 그리고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독료나 보안 서비스 이용료 등 다양한 경영 필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월별 서버 호스팅 비용이나 재고, 관리 프로그램 사용료를 이 바우처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동네 슈퍼마켓 사장님은 정수기 렌털료나 해충 방역 서비스 비용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운영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일부 언론에서 바우처 지급액이 30만 원 혹은 지원 대상이
250만 개사로 보도된 경우도 있었지만 정부의 공식 발표는 25만 원에 230만 개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지원의 첫걸음입니다. 신청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간단한 본인 확인과 사업자 정보 입력 후 매출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 재기 지원도 소상공인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기존 점포 철거 비용 지원은 최대 400만 원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단순히 인테리어 철거를 넘어 간판 제거, 폐기물 처리 등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소상공인분들이 깔끔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 식당을 운영하다 폐업하는 경우 주방 설비나 홀 집기 등 규모가 큰 잔여물을 처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600만 원 상향은 이러한 부담을 상당히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이 재취업하거나 새로운 분야로 전환하는 것을 돕기 위한 전직 및 재취업 연계 수당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이는 단순히 폐업 비용만 지원하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그리고 그에 따르는 경제적 지원까지 포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 사업을 정리한 사장님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교육비는 물론 교육기간 동안의 생활비 일부를 수당으로 지원받아 생계 걱정 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연계 수당은 해당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시에 지급될 예정으로 단순히 취업 알선을 넘어 실질적인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출발 기금 또한 확대되어 성실하게 상환을 노력했지만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이 재기교육이나 재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대출 원금 감면 폭이 더욱 커집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이 관련 교육을 성실히 이수했다면 기존 30% 감면이 아닌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 혜택을 받아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재기를 위한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해드리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지역사랑 상품권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확대 소식입니다. 이 두 가지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선순환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2026년에 총 24조 원 규모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욱이 지역별 특성과 인구 분포를 고려하여 국비 보조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수도권은 3%, 비수도권은 5%의 국비 보조율을 적용하고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는 7%의 높은 국비 보조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 서천군과 같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상품권 발행 시 더 많은 국비 지원을 받아 높은 할인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여 지역 상점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상품권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면서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돕는 지역 자본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이 4조 5천억 원 규모로 발행됩니다.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은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기존 종이 상품권에 비해 젊은 고객층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구매하고 QR코드나 바코드로 결제하는 방식은 20대, 30대 시청자들에게는 매우 익숙합니다. 덕분에 전통시장을 자주 찾지 않던 젊은 세대들이 시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배달 앱을 통해 전통시장의 신선한 식재료나 맛집 음식을 주문하는 등 새로운 소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의 고객층을 확장하고 매출을 증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현금 관리가 편리해지고 매출 데이터를 디지털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원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신청하시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만이 성공적인 지원금 확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지원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모든 지원 사업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 안정 바우처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만 해당됩니다. 또한 특정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니 본인의 사업체가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헛걸음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바우처나 지원금의 사용 제한에 유의해야 합니다. 경영 안정 바우처는 공과금이나 통신비 등 경영 필수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환수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 운영을 위한 식자재 구매는 가능하지만 개인 휴대전화 요금 납부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셋째, 신청 경로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정부24, 그리고 소상공인24와 같은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유사 사기 사이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해당 지원 사업의 자세한 공고문과 신청 방법, 그리고 문의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보다는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고 빠릅니다. 넷째,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최근 매출 증빙 자료, 납세 자료 등은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서류이며 각 지원 사업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서류 미비로 인해 신청이 반려되는 사례가 많으니 미리 준비하고 빠진 서류가 없는지 2번, 3번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모든 서류는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이런 인기 있는 정부 지원 사업들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 안정 바우처와 같이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은 신청자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지원 사업이 있다면 공고가 뜨는 즉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원 공고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웹사이트 공지사항이나 각 지역의 소상공인 관련 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해당 기관의 콜센터나 유선 상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6년 정부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로 확정되었으며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경영 안정 바우처 지급, 폐업 재기 지원 확대, 지역 상품권 발행 및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등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사업 운영에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24, 그리고 소상공인24 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